대구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순자 의원을 회사인 보광직물이 경찰과 군에 많은 납품을 한 가운데 특검이 최순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동절기 공사가 이뤄지다가 시공사와 인부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의성에 경북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늘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0.5도, 봉화는 영하 13.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그만큼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공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영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3,800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청년 인구,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비중은 28.6%로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고 지난해만 수도권으로 5,400명이 빠져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은 물론 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청년 커리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만들고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을 연결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각종 대구의 일자리라든지 직업, 그다음에 취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한 군데 집약돼서 찾고 공급받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 포털도 운영해서 만들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6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1,100호로 확대해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과 육아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짜깁기로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체적인 사실 고용 정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오는 2020년까지 국비 2,200억 원과 지방비 1,300억 원 등 모두 3,800억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겨울철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상 야외 공사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동절기 공사가 이뤄지다가 시공사와 인부들 간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경북지방경찰청 공사 현장 얘기인데요.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서편에 위치한 경북지방경찰청 신축 현장입니다. 7층으로 계획된 본관 건물 가운데 5층의 거푸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절기 야외 공사는 1월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이 현장은 지난주에도 공사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안 해야 되는 상태인데 겨울 공사가 사실 물공사는 하면 안 되지만은 추우니까 나머지는 조금씩 해도 될 것 같아서 목소들을 조금씩 일을 해서 좀 시켜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날씨도 너무 추워지. 논란 끝에 공사는 2월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된 거푸집과 철근이 한파와 눈비에 상당 기간 노출되면 공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발주처인 경북경찰청은 동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무리 정리가 덜 됐다 그래서 아마 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봐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계속된다는 시공사 말만 믿고 현장에 남아있던 인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보약마약 다 했으니까 공사 중지 없이 일한다 해놓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도 일자리를 알아보죠. 그거 아닌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가락하면은. 경북경찰청 신청사는 지난해 공사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진통 속에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준공 시기도 내년으로 1년 이상 연기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의성에 경북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태양광 발전에다 한 투자가 그동안의 관망세를 벗어날 조짐도 있는데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의 연관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청암에너지가 의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로 하고 경상북도 의성군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1,290억 원을 들여 앞으로 3년 뒤 3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완공합니다. 이 발전 시설은 12,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48,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연간 생산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는 경북 최대 규모입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방이 이제 일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의성군부터 먼저 시작해서. 부지는 23만 평의 의성 군유지입니다. 의성군이 20년간 임대해주고 그 후 사업자가 의성군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땅한 용도가 없어 놀리고 있었는데 의성군으로서는 연간 5억 원, 20년 동안 1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게 됐고 지역발전기금 64억 원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풍력발전 또 단지와 또 태양광 에너지 단지 그리고 플라즈마 발전소 등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 지역으로. 태양광 투자는 2013년까지는 수익이 좋아 너도 나도 뛰어들었지만 그 후 S&P 즉 전력 판매 가격이 떨어져 관망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들쭉날쭉한 전력 판매 가격을 올해부터 REC 즉 신재생 공급 인증서 가격과 묶어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할 수 있게 돼서 이번 투자가 성사됐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33메가와트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다행히 우리 의성군에서 투자를 받아주어서 저희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좋은 시공 능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290억 원의 투자 금액은 시설을 짓는 데 모두 사용되고 태양광의 고용 효과도 크지 않지만 올해 경북의 첫 대형 투자란 점 그리고 국내 최고의 투자자와 시공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차순자 시의원의 회사인 보광직물이 경찰 제복의 원단 납품권을 최순실 덕에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군과 대학병원 등에도 침구 세트를 대량 납품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바뀐 경찰 제복의 23억 원어치 원단 공급권을 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따낸 차순자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광직물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전직 경찰총경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납품업체 심사를 엉터리로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가 모두 같아야 할 객관적 항목에서는 다르게 채점했고 주관적 항목에서는 모두 똑같은 점수를 주는 등 이상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광직물은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10차례나 선정되었고 박 대통령이 직접 이 업체 부수를 찾기도 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순자 의원은 박 대통령이 페루 순방 때 우연히 자기 업체 부수를 찾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에티오피아 순방 때도 박 대통령이 직접 찾아 거짓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그 바이어들한테 그 기능성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그 기능성까지 바이어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른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차 의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다시 경계사절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경제사절단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대구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선정 과정을 누가 했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보강직무는 또 경찰과 해군, 공군 등의 침구류 7만여 세트를 납품했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에도 침구류를 납품해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차 의원은 조달 입찰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원단업체 선정 과정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료 시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득을 취했던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연관 공무원은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조사, 제 식구 감싸기라며 윗선의 개입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대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두 곳의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으로 각각 우선순위가 16번째, 25번째였던 사업이었지만 김창은 전 시의원이 서구청과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5개월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김 전 시의원이 민원을 빙자해 도로 건설을 요구했고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만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도 이제 뭐 혜택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를 묻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뭐 징계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시민단체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과정에 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도록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부터 각 구군을 돌며 시민들에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부터 대구 서구청 구민홀에서 시민 공감 토크란 이름의 시정 방향 설명회를 하고 내일은 남구, 다음 주는 북구와 동구 등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통합 신공항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K2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시민들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였죠. 작은 학교 살리기의 대표 성공 모델로 손꼽히던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오는 3월 통폐합이 예고된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부당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이 예정된 개동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0여 명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통폐합이 처음 거론된 지난해 상반기에는 반대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계속된 가정방문과 회유로 찬반 의견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요일 집에 계시나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몇 시쯤 집에 계시나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면 내 아이한테 정작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가. 그나마도 졸업 예정인 6학년을 제외하면 반대가 더 많다며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 대상이 아닌 6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67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는 한 120명 정도가 안 되거든요. 통폐합 과정에 3년 예고제도 시행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면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유나 뭐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좀 확인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해서 이게 행정 절차를 좀 중단시키는 소송을 하려고. 대구시 교육청은 대동초등학교가 100대 교육 우수과정 학교에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통폐합 과정은 적법했다며 통폐합된 뒤에 개발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높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적지 활용은 교육박물관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재정 문제 등으로 우수한 교육 성과를 자랑하던 학교들까지 통폐합을 강행하며 교육적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눈이 많기로 유명한 울릉도에 20cm 가까운 눈이 내려서 섬 전체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8일째 중단되면서 울릉도에 눈 구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담한 항구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계속 흩날리는 한방눈. 눈을 뒤집어 쓴 산봉우리와 바다 그리고 오징어잡이 배는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합니다. 마을길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 내린 울릉도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풍랑으로 8일째 여객선이 끊겨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며칠째 배가 뜨지 않아서 관광선도 없고 거리 자체가 너무 행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오래 배가 끊기면 야채와 과일 등 섬한 생필품이 모두 바닥나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포항에서 3,500톤짜리 대형 화물선이 취항하면서 생필품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선박은 파도 4m, 5m까지 운항이 차질이 없어 울릉도 생필품 운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이 오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울릉도. 울릉 주민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울릉도의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여객선이 취항하거나 하루빨리 울릉공항이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에 나섭니다.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집단 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 4,286억 원이며 경북은 5,670여 개 사업장에 92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희망원 대책위는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대교구 공제회에 흘러들어간 가운데 일부가 재정 관리를 하는 핵심 기구인 사목공제회로 흘러갔고 일부는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자금의 흐름과 규모, 사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도 교구 차원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조환길 대주교는 천주교 유지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수가 최근 지역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밝힌 기업이 전체의 67.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악화됐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21.4%에 달했습니다. 설 휴무 일수는 평균 3.9일로 나타났고 설 연휴와 대체 휴일을 이어서 4일을 쉰다는 업체가 7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달 30일 대체 휴일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80.9%, 응답 기업의 72.5%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을 맞아 우수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도 내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대구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20일에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한국감정원 마당, 또 21일과 22일에는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설맞이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정도 싸게 판매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내 119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 4명 가운데 1명이 119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9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6만 8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7만 1천여 건, 약 12%가 늘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관련 출동 신고가 27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고, 민원 안내 등 비출동 관련 신고도 39만 4천여 건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함지초등학교 학부모 임원단이 15만 원, 경산 서부일동 성암 탁구동호회에서 2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여성자율방범대 20만 원, 경산시 중방동 고우회 회원 1동 20만 원, 경산시 엄춘희씨 37만 5천 원, 성주군 성주읍 성주신일교회에서 30만 원, 성주 벽진 전담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2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옥곡 1통 주민들이 3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자연환경보호 회원들이 10만 원, 성주군 성주읍 당진유통 여상창씨 3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옥산 12통 주민들이 20만 원, 성주군 성주읍에서 금산 3리 주민들이 3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9.4도, 봉화는 영하 1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청도 7도, 영천 6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 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 울릉도와 독도는 5도 전망되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 안팎을 보이겠고요. 절기 대안인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